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조용히 들어주실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니 그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박효춘이고 올해로 80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 인생의 대부분은 그림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참 넓어 보였습니다. 캠퍼스 안을 걸어다니며 마주치던 얼굴들, 석고상 냄새가 가득하던 실기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작업실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화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저 손에 연필과 붓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고 세상이 잠시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부터 하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하루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돈이 없어 불안했던 날도 있었지만 종이 위에 선 하나라도 긋고 나면 그 불안이 조금은 작아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웠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 앞에 앉아 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잘 그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그들에 비해 제 그림은 늘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괜히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더 짙어졌습니다. 기숙사방이나 자취방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넘기다 보면 잘된 그림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종이를 구겨버리기도 했고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연필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묘하게도 그 질문과 의심의 끝에는 늘 다시 붓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 그리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안 그리면 더 괴롭다는 마음이 저를 다시 작업실로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이었는지 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시절에 흔들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저는 줄곧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큰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작은 화실을 차렸고 그 옆에 소박한 레슨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화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취미로, 누군가는 오래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 들기 위해, 또 누군가는 마음이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가르침을 준 적은 없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는 옆에 앉아 함께 그렸습니다. 연필 잡는 법보다는 한 장을 끝까지 채워보는 끈기, 잘 안 되는 날에도 다시 와서 앉을 수 있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이 남아 이야기를 하다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림 이야기보다는 사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날도 있었고 말없이 각자 그림만 그리다 헤어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들이 쌓여 어느새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제게는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가장 단단해지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아내 역시 화가였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큰 행운이었습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짐작할 수 있었고 표정 하나만 봐도 작업이 잘 풀렸는지 오늘은 붓이 무거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에서는 각자가 각자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와는 또 다른 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의 흐름과 순간을 붙잡는 데 마음이 갔다면 아내는 인물이나 사소한 사물 하나에도 오래 시선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굳이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나란히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보던 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작업 방식이나 생활의 리듬이 어긋날 때면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붓 끝에서 그림 앞에 앉아있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자 우리는 도시를 조금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늘 사람과 일정에 쫓기듯 살아오다 보니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 망해 있던 작은 카페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고 문을 열면 오래된 커피 냄새와 함께 정막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던 곳이었지만 낮게 들어오는 빛이 좋았고 창밖으로는 나무와 들판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 앞에 한참을 서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대화 없이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거의 다 털어 그곳을 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불안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만큼은 후회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공간을 고쳐나갔습니다. 벽을 다시 칠하고 바닥을 손보고 창을 넓히는 일. 하나하나가 마치 새로운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는 그렇게 사라지고 화실이 들어섰습니다. 작업실이자 전시 공간이 되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곳을 작은 미술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말이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림을 보고 갔고 평일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차 한 잔 마시러 들르곤 했습니다. 그림 이야기를 하다 가는 분도 있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공기 해가 질 무렵 붉게 물들던 창가, 밤이 되면 조용히 남아있던 그림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하나의 풍경처럼 남아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그렸고 들판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늘 같은 색인 적이 없었고 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처럼 포즈를 잡아주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크로키를 할 때면 생각이 사라지고 손만 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크로키를 좋게 봐주었지만 저는 그저 오래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가로서 제 나름의 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장기 출장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던 곳이었고 그곳의 골목과 빛은 제 그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듯 강아지를 데리고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외진 길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고 발견이 늦었습니다.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을 잇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받은 소식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봤지만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이 눈물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너무 큰 슬픔이라는 것은 마치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데도
내쉴 수 없는 것처럼 안쪽에 오래 머무는 법인가 봅니다.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에 무거운 돌 하나를 올려둔 채로 사는 느낌이랄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미 인생에서 여러 번의 이별을 겪어서 그런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사람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담담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함께 걷던 길과 작업실의 공기 말없이 나누던 시간들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면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울음 대신 침묵으로 버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 그림이 예전보다 더 쓸쓸해졌다고 말합니다. 색이 차분해졌고 여백이 많아졌다고도 합니다. 슬픔이 그림 속에 묻어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전부 아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늘 제 스타일대로 흘러왔고 그때그때의 제 마음과 손이 닿는 대로 남았을 뿐입니다. 아내에 대한 마음은 그림 속에 드러난다기보다는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들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날마다 아프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감정을 굳이 밖으로 꺼내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안에 두고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불행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림 도구가 놓인 위치도 창가로 들어오는 빛도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온기만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화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화실 문을 열고 닫는 일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일, 간단한 정리까지 도맡아 주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아이였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침을 챙겨 먹었는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화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면 어느새 따뜻한 차 한 잔이 옆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웠고 그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출장을 다니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조금은 옅어졌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손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냈을 때의 슬픔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날카롭다기보다는 온몸을 서서히 눌러오는 무게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현실의 발을 제대로 딛고 있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일이 겹쳐야 하는지, 무엇을 더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고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듯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저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어졌고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제 안의 슬픔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계속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문득 찾아와 가슴을 조이고 또 어느 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러갑니다. 계절이 바뀌어 철새가 찾아오고 다시 떠날 때가 되면 아, 또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슬픔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아프고 애써 밀어내려 하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면 어느새 마음 한쪽으로 물러나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요즘에 제 일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천천히 산책을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저는 제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리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요즘 하루는 어떠신지, 마음은 조금 편안하신지요? 추운 날씨에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아끼며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도 조금 쓰시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시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더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